미국 공급권리자협회는 8월 제조업지수가 49.6으로 집계돼 석 달째 50을 밑돌며 위축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 50은 물론 지난 7월 49.8도 밑도는 것으로 2009년 7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독일 분데스방크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험국의 국채 매입을 재개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유럽연합 전문 매체인 EU observer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드라기 총재는 지난 3일 유럽의회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ECB가 단기 국채뿐만 아니라 최장 3년 만기 국채까지 매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 현대차, SK 등 30대 그룹이 올 하반기에 82조 원을 투자하고 6만 600명을 채용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오전 홍성우 장관과 30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투자와 채용 규모를 취합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30.9%에 해당하는 18,760명의 고졸 사원을 새롭게 뽑을 예정입니다. 유로화, 파운드화 가치가 올라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8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액은 총 3,168억 8천만 달러로 7월 말보다 20억 3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 넉 달 만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870선이네요. 하루 만에 30포인트 정도를 빠르게 내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EU observer의 보도에 따르면 ECB는 3년 만기까지 단기 국채를 사들일 의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빠집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일단 나왔던 재료 그리고 지금 수급이 모두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인덱스인데요. 3년 만에 가장 나쁘게 나왔죠. 여기에 더해서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상당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의 매도 규모도 6천 계약이나 되고요. 기관 특별히 국가지자체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물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은 4천억 이상 차익 비차익 도합 매도 우위입니다. 때문에 대형주들 흔들리는 건 당연지사겠죠. 삼성전자 120만 원 현재 이탈해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어제 이어서 오늘 낙폭은 오히려 연이틀 더 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님이 부진하니 아웃 또한 버티지 못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장중에 하락 반전하면서 코스닥도 오늘 밀립니다. 기관이 오늘까지 사흘 연속 한 1,000억 정도는 코스닥에 순매도하는 것 같습니다. 중소형주도 부진, 대형주도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부진. 해답이 잘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먼저 일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에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둔화됐는데요. 배경과 전망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 주 후반에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에 따른 시장 전략도 미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의 신승윤 대표님 만나겠습니다. 시장, 하락보다는 단기 유동성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이 좀 지대한데요.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사그라질지 이 부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도 만나봐야겠죠. 프로그램 매물 폭탄 때문에 지수는 추세적인 하락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와 지수 하락기에 순환매 특성을 가진 업종이나 종목은 무엇일지 이 부분도 공개합니다. 주간으로 5%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공약주는요. 오늘 전진우 팀장님이 주목해보는 HLB로 설명 듣겠습니다. 끝으로 마감 전략인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함께해 주실 텐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죠. 정책 이벤트 기대해도 좋을까요? 기아차, LG화학, 파라다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포트 전략도 종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물이 지수의 발목을 제대로 잡는 날인데요. 얼마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 매물을 이끌어낼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시황센터부터 다녀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가 부진하고 ECB 정책회의를 하루 앞둔 관망 심리가 시장의 분위기를 급격하게 위축시켰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00선이 붕괴되면서 장을 시작해 기관이 매도세가 강해지고 프로그램 매물도 가세하면서 현재는 1880선도 내준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48% 하락한 187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사흘 만에 다시 매도로 돌아서서 800억 정도의 순매도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이 점차 매도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을 통해서는 4,200억 원이 넘는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맞서고 있지만 힘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보이네요. 코스닥 지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미국 발악제도 상승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에 510선을 재탈환하려고 도전했지만 힘을 잃고 10시를 지나면서 장중 하락 반전했는데요. 현재 기관이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35% 하락한 50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장중 매수로 돌아서서 소폭 사주고 있고요. 개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3일 연속 대량의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을 통해서 320억 정도의 순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존 불안감이 재차 고개를 들면서 이틀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2원 10전 상승한 113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장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22,000원씩 하락하면서 122만 원이 붕괴됐는데요. 현재는 119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3인방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대차가 3%대로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역시 3%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화학주들도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현재 1.96% 하락하면서 29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반면에 강보합권에서 상승폭을 밝히고 있는데요. 9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3%에 가까운 하락세, 신한지주가 2%에 가깝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1.19% 밀려나면서 16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현재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안냉 역시 1.37%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이 1.33% 밀려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3.45% 하락하면서 15,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M은 강보합권에서 56,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인터플렉스와 SK브로드밴드 각각 3%가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젠백스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35% 밀려나면서 42,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900선이 붕괴되면서 증권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은 1.45% 밀려나면서 47,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도 1.54% 하락하고 있고요. 대우증권이 현재 2.68%, 한국금융지주도 2.45% 하락하면서 37,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오는 12일 신제품 아이폰 5를 공개할 것이라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는 좀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장중에 하락 반전한 이녹스와 실리콘웍스, 현재는 0.48%, 각각 2.32% 실리콘웍스 하락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하반기 아이폰 5의 인셀 터치 패널의 60%가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소식을 전하면서 현재 1.13% 상승 중입니다. 인터플렉스 역시 3%대, 블루콤도 4.19% 오르면서 11,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부진한 8월에 자동차 판매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현대차 3인방을 포함해서 자동차 관련주들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주당 8,500원씩 떨어지고 있고요. 기아차가 1,900원씩, 현대모비스 역시 주당 8,500원씩 밀려나면서 현재 29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도 3%가 넘게 밀려나고 있는데요. 현재 17만 6,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어제의 선전을 뒤로하고 조선주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이 2.49% 밀려나면서 37,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주당 850원씩, 현대미포조선은 주당 5,000원씩 하락하고 있고요. STX조선해양이 현재 3.19% 하락하면서 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 불출마설로 제기가 되면서 급락했던 안철수 테마주가요. 안 원장의 특유의 화법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일단락되면서 하루 만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랩은 1.28% 오르면서 11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MPK가 3.85%, 솔고바이오가 4.49% 상승 중입니다. 우성사료 역시 4.59% 오르면서 8,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손학규 후보가 전날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안 원장을 얹고 가겠다고 발언하면서 현재 안철수 원장의 지지 가능성이 덩달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세 예스24 홀딩스가 10% 넘는 급등세고요. 국영 GNM은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현재 1,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G폰 출시에 따른 실적 기대감에 힘입어서 닷새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LG전자는 2.2% 상승하면서 69,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속 가수인 싸이의 해외 진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YG엔터테인먼트가 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수 싸이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 유명 가수인 저스틴 비버 등이 소속된 레코드사와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의 낙폭을 만회하고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주당 1,700원씩 상승하면서 6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2시 10분 현재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규모가 대단합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국가 지자체와 합작품으로 프로그램 물량이 얼마나 시장을 짓누르는지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현재 6,500계약 정도 선물에서 매도 우위인데 장 막판까지 얼마를 더 팔까요? 여덟 쪽 생각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장 마감 1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쌓여 있습니까? 네, 현재 차익 2천억하고 비차익 2,200억, 총 4,200억 정도 순매도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8,000계약 전후로 순매도하면서 전체적으로 신규 매도 쪽에 무게감 있는 공격적인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상 금값 같은 것들은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이고 부양책을 기다리고 있는 눈치인데 오늘 고려 아연은 미리 좀 꺾여버리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오늘 프로그램 영향이 아주 큰 날이기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일정수 작용했을 것 같고요. 아마 금은 ETF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 대비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조금 대안이다라고 이제 투자 대안으로서 설명해 주신 바 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중국과 유럽의 경기 위축세는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금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3년에 가장 안 좋았다는 평가가 한밤 있더라고요. 네, 결국 ISM 제조업 지수도 최근 3개월 내에 계속 49포인트대에 움직였지만 소수점 차이로 2009년 최근 이래로 가장 낮은 기록을 했습니다. 유로존 PMI 지표라든지 중국의 제조 PMI 지표가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약화됨에 따라서 미국 ISM 제조 지표도 결국 나쁘게 전개되는 모습이고요. 특히 ISM 제조업 지수 내에서 세부 항목 지수가 되는 신규 주문 지수가 있는데요. 이는 2009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신규 주문 지수는 글로벌 그로스 인디케이터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와 주변 이제 제조업 지수의 흐름을 볼 때 소재라든지 산업재 같은 경기 민감 업종 자체에서는 이 자체는 기술적 순환매 대상일 뿐 상당히 리스크 관리의 대상으로 좀 짧은 매매 정도의 대상이다 생각을 갖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재 산업재는 기술적으로 순환매 차원에서만 대응하지 하셨는데 잠시 후 마감 전략에 좀 중합을 부탁드리겠고요. 주 후반 당장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 거치면서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임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은데 2, 3년짜리 국채는 사준다고 하니까 개인들은 일단 오늘 좀 빠져도 다시 오를 것이라 시장을 믿고 사는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일단은 22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목요일 날 현재 시각으로 있는데 그 부분과 또 금요일 날 미국 8월 비농 일자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는 국채 매입권을 발표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8월 비농 일자리수는 10만 개 이상의 지속세를 보여준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네.
현재 외국인들은 주 후반을 기다리면서 좀 적극적인 투자는 하지 않고 있고 계속 관망세, 점진적인 매수했다가 오늘 다시 좀 매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22 국채 매입이라든지 미국의 8월 비노 일자리 수가 10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하면 외국인들은 다시 한국 증시를 다시 매수할 여지는 있다 생각 들고요. 점차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줄 변수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이제 지수 조정 시에는 한동안 중소형주 대비 약화되었던 대형주 쪽에 일정 수준 저점 매수 정도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IT라든지 정유, 화학, 조선, 해운, 항공이 대상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스마트 기기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은 글로벌 성장의 둔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앞서서 얘기했지만 기술적 순환매 관점에서 대응 정도이지 아주 좋게 보는 대응은 아닙니다. 네, 재밌는 얘기 하셨는데 대형주 저점 매수가 중소형주보다 낫다라는 의견도 해주셨는데 일단 동시만기 신경 쓰입니다. 외국인들이 결과가 22 쪽에서 좋아서 다시 사준다고 한들 만기 앞두고 파생 쪽에서 장난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이는데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만기 다음 주 이제 목요일인데요. 그 만기 전에 이제 다양한 이슈가 있어서 이슈에 따른 만기 전략이 바뀔 수 있어서 현재부터 만기에 따른 대형주 계속 하락세 그렇게 예상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는 아직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에 알려질 ECB 통화정책회의 정도를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지수는 계속 정체되면서 좀 이렇게 약세를 보이더라도 좀 계속 저가 매수에 좀 들어올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다만 이제 금요일 돼서 알 수 있는 국채 매입 뉴스 전에는 상당히 공격적 매수보다는 계속 저점을 이용한 매수 정도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대상은 외국인과 기관의 선호 종목으로 압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중소형주 코스닥 좀 많이 올라서 일부 종목으로 압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선호하고 있는 다우기술이라든지 이런 경기 방어적이면서 성장주가 되는 종목들도 전 유효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일말에 10% 가정 이하로 두고 있는데 만약 그러한 돌발 불확실성이 발생을 한 염두도 고려해서 30% 이상의 현금 비중은 지금부터 다시 구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혹시 모르기 때문에 현금은 30% 이상 쥐고 있자. 공격적으로 사진 말고 저점 매수하되 대상은 대형주가 나아 보인다라는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 가운데 알바트러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래간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22에서 뭔가 나와줄 것이다 기대감은 있지만 사실상 실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나오는 지표는 족족 안 좋고요. 경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때문에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시장 저점부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대응해야 된다. 의견들이 많은데요. 네, 일단 시장 지금 현재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떤 그 이벤트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그 시장 내 기대치와 혹시나 모를 결과치와의 그 차이, 괴리 부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참여 부분, 상당 부분 관망세로 돌아서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이번 주 초
어제 그저께부터 사실은 시장 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로그램 부분이 시장의 어떤 그 흐름, 큰 흐름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것. 월요일 시장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올렸다라면 어제나 뭐 오늘 같은 경우 특히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을 크게 내려 앉혀놓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어찌됐건 그 선물 옵션 만기인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는 다소간 좀 진행될 가능성 높다라는 쪽에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게 좋겠고요. 이에 따라서 어떤 그 대형주 부분과 그다음에 중소형주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전략을 좀 바로 상호가 좀 상이하게 좀 맞춰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현재 뭐 그 시장 어떤 그 지수 영향력이 큰 코스피 종목을 피하자. 그리고 대신에 뭐 중소형자를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자라는 그런 쪽이 아니라 코스피는 코스피대로 그리고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대로 서로 다른 다차원적인 그런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상황이다라고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형주라고 또 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중소형주라고 또 다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잘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신데 중소형주는 실적 시즌 임박하면 오히려 더 약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일단 뭐 중소형주 부분은 실적 시즌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오히려 더 어떤 그 시장 충격을 받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목별로 차별화가 더 심화될 가능성 있다라는 거 꼭 좀 염두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현재 그 어제 그리고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는 제조업 지수,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어제 나왔던 미국의 그 제조업 상황까지 지금 현재 시장 그렇게 뭐 녹록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3분기 실적 전망 부분 이미 그 하향을 하기 이제 그 서서히 시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미치지 못하는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충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오히려 그 시장의 영향을 더욱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좀 염두를 하시고요. 중소형주 특히나 탄력적으로 절대 뭐 중소형주 무조건적으로 간다, 중소형주 무조건 좋다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일단 끊어서 수익을 확보해서 쌓아나가는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뭐 IT 차도 일단 실적의 가치 좀 꺾여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자동차도 최근에 악재들 보면 다 펀더멘털에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많았었는데요. 대형주 중에서도 어떤 실적도 좋은 기준이 되겠지만 수급을 먼저 봐야 되는 장인가요? 네네. 일단 뭐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어찌됐건 그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의 영향 시장 내에서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시장의 전체적인 큰 그림 이벤트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잭슨홀 임박을 하면서 시장 내 관망 분위기 올라갔지만 이내 잭슨홀에 대한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이벤트를 기대하는 그런 상황 시장 내에서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상황들은 일단은 9월, 10월 초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 이전까지는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 높다라는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 내 모든 시장의 초점은 유동성의 확대라는 쪽에 있다라는 것 그런 쪽 좀 생각을 하시고 유동성 장세가 새롭게 이제 그 단기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때 어떤 업종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영향 내지는 수혜를 받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조금은 오늘은 좀 시장 내에서 크게 제조업 지표가 상당 부분 둔화된 영향으로 상당 부분 좀 하락 불가피한 그런 상황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경기 민감재 쪽에 대한 관심 서서히 높여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요 큰 그림에서 본다면 시총 1, 2위를 다투고 있는 삼성전자 고유의 지금 이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이슈의 진행 부분은 아무래도 장기화될 가능성 높아지고요. 그렇다면 외국인을 비롯한 기관들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상당 부분 공격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요. 매우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꼭 좀 염두하시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그렇다면 시총 그 다음 주가 결국 뭐 현대차가 되겠는데요. 자동차 업종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시총 상위 뭐 한 5위, 10위 안에 드는 종목들은 어쨌든 시장 수익률 이상의 어떤 그 아웃퍼폼을 하는 모멘텀을 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 꼭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당장 다음 주까지는 중소형주가 조금 나올 수 있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중소형주 중에 트레이딩 할 만한 섹터로는 어떤 걸 꼽으시는지 포트 공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 특히나 이제 그 게임 쪽하고요. 이번 주 들어서 제가 이제 새롭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게임 쪽하고 그다음에 자원 개발 관련주 쪽에 대한 관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롭게 지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IT 업종 뭐 20%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 쪽보다는 아무래도 애플향에 좀 발을 맞춰서 그 휴대폰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조금 좀 무게 중심을 이동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경기 민감재 아무래도 뭐 정유라든지 조선 그리고 해운까지도 좀 어찌 보면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는 항상 그 성장과 어떤 그 안정이 동시에 겸비되어 있는 업종이 되겠죠. 게임 업종 관심 계속 유효하다 말씀드려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자원 개발 관련해서 계속되는 어떤 그 유동성이 확대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시장 내 모든 기대감은 유동성 확대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자원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 내지는 업종들 분명히 시장 내에서 관심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꼭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트에서 안 보이는 섹터가 있는데 은행주 제외하셨네요. 네네. 은행주는 이번 주부터 좀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내년부터 이제 그 실시되는 바젤 3가 되겠습니다. 바젤 3를 앞두고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확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은행주에 대한 어떤 그 추천, 포트 편입 이런 부분들을 그 유동성, 그 유로존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어떤 그 정책적인 공조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면 어떤 그 가장 그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은행주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바젤 3에 대한 부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 내 눌림목, 은행주에 대한 눌림목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바젤 3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현재 쌓고 있는 충당금, 이 은행권의 충당금을 조금 더 쌓는 그런 규정이 새로운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규정들로 인해서 은행권의 어떤 그 수익성, 말 그대로 발표되는 순이익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좀 염두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은행주 포트에서 빼겠고 게임과 자원개발주 신규 편입 그리고 IT 중에서는 애플향 쪽에만 집중하자라는 포트 종목 가이드도 들어봤습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중현 대표님 도움 말씀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에게 그만의 시장 보는 눈, 종목 보는 전략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님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상 시장은 8월 17일 1960선 장중에 터치하고 이후로 거의 한 100포인트가량 계속 밀린다라는 느낌인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시장을 좀 좋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시청자에게 가장 훌륭한 도움은 정확하게 예측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오늘은 수급, 심리, 차트 모두 다 완벽한 하락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뭐 오후 방송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해 드렸잖아요. 1900은 무조건 깨진다. 1850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 추세라고 본다 그러면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초반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는 저점은 조금 더 이따 가르쳐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상태가 저점은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또 제가 그 코스피 하락 시나리오 발생 순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해외 증시 하락이 된 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폭발할 것이고 개인 매수와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 완벽하게 그대로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8월에 얘기했습니다. 8월 하순 정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 한 절대로 반등이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이제 반짝 반등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청자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시황 분석의 중요성과 분석 방법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물 하시는 분들은 시황이 한 90%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그냥 100%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수 방향성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을 보셔야 되냐면 등락 요소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 파악해야 됩니다. 저는 이거 한 20가지 정도 파악해요. 보통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한두 가지 파악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차트만 갖고 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한 20가지 정도 파악해서 그 중에서 핵심 포인트를 딱딱 집어냅니다. 그래서 항상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기 때, 이번 하락기 때는 뭘 봐야 되는지 이게 매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시황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려도 이걸 못 따라온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인 수급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업해야 되는데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코스피 하락 시나리오 발생 순서. 이것도 항상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걸 아무리 제가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알고 계시라는 거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차트로는 확인만 가능합니다. 저점 고점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제가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각종 시나리오 말씀드리면 그걸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지수는 추가 하락한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1900은 이미 깨졌고 1850도 이번 주 안에 깨지는 건 시간 문제다라고 하셨으니까 진짜 말씀하셨던 대로 코덱스 인버스 정도만 볼까 봐요. 네, 그렇죠. 이미 1950 이상에서 다 털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네. 그때 인버스만 잡고 있으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좀 미련이 남는 분들에게 제가 1900선 이상에서는 코스닥 적당히 한 10% 하자. 그나마 1900 깨지면 하지 말자 그랬는데 뭐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 초에도 계속해서 이제 좀 조심하자. 이제 욕심부리지 말자 그랬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 0% 하든 아니면 인버스만 갖고 있든 이렇게 하시면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입장에서는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그냥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120만 원 다시 깨질 거라고요. 결국 오늘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에리나 씨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저점도 한번 잘 잡아달라고 해서 그것도 네. 기대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 절대 관망이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덱스 인버스 추천하셨을 때 한 평균 매수가가 한 7,500원 정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홀딩하면 되는지 신규 매수는 유효한지 이 부분도 좀 점검 부탁드리겠고 오늘 특징주로서는 어떤 종목 꼽으실 계획이에요? 네, 특징주는 이제 바로 SK텔레콤입니다. 바로 어제 제가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플러스거든요. 근데 네. 왜 추천했냐면은 보통 지수 하락기 때 통신주가 순환매가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단타로 한번 5% 정도 노리자고 추천했었는데 어제도 오늘도 플러스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나빠도 플러스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가치 평가에서 제가 찾아낸 게 아니에요. 차트 보고 한 게 아니에요.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흐름상 지금 통신주가 반등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딱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통신주를 만약에 신규 매수하셨거나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은 지수가 저점 찍고 반등할 때 그때 던지세요. 그러니까 지금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7,500원에 매수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제가 8월 16일, 8월 20일 무려 2번 추천했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고요. 없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분들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태까지 안 잡았으면 잡지 마세요. 제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정말 이게 전달해 드렸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분할 매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1회 매수한다 그러면 잡지 마시고요. 한 3회 정도 분할 매수하신다 그러면 7,900원 깨지면 한 50원 단위로 빠질 때마다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안 잡았으면 잡기 싫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번 장 아쉬워도 그냥 그대로 좀 그냥 관망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매도 사인 내기 전까지는 그대로 홀딩하세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제가 7,500원 추천할 때 뭐라 그랬었냐면 10% 목표를 하자 그랬습니다. 10%. 그러면 10%가 정확하게 얼마냐면 8,250원이에요. 그래서 8,250원이 올지 안 올지 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목표는 그렇게 두니까 이제 아직도 8,000원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8,100원은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절대로 매도하지 마시고 반드시 홀딩해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호연 대표님 얘기 듣고 공감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보다 깊이 있는 얘기 들려주실 거라고요. 수요일 밤마다 방송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매주 수요일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그 교육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네. 평택촌놈 정호영의 실전기법 29라는 제 책을 갖고 하는데요. 그 책, 어떤 그 진도대로 탁탁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리니까, 정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그렇잖아요. 내용이 없는 강의가 제목이 요란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책을 쓰면서 단 한 줄도, 단 한 문장도 대필이나 표절이 없었습니다. 100% 저의 노하우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물론 저의 이론이 주식의 정답이고 100% 맞는 이론이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정말로 제가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저의 노하우를 담은 책이니까 여기에 맞게 모든 걸 강의해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밤 10시에 반드시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이 수요일이었군요. 좋습니다. 수요일만큼은 드라마 포기하고 우리 정현 대표님 방송 들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고지가 나가는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좋은 노하우 들려주셨던 분은요. 평택촌놈의 정호영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5% 정도의 수익을 노려봅니다. 주간 5% 공략주 시간인데요. 먼저 한 주간의 수익률부터 공개합니다. HMC 투자증권 박지훈 과장의 현대그린푸드가 어제 충분히 매수 기회 줬었죠. 하루 만에 1.7%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편입했던 JB스탁 이정복 대표의 홈캐스트가 0.2% 수익 중이고요.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의 동합함택 아쉽게도 오늘 4% 정도 내리면서 손절가 처치했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윤정훈 주임의 삼천리 자전거는 1.2% 수익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추천 종목이었던 동영증권 박현상 대리의 시공테크는 0.1% 손실, 매수가 가격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은 아이러브스탁 전진우 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던 동합함택이 아쉽게도 오늘 손절가 터치했습니다. 보유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추가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매번 종목을 소개드리기 전에 좀 현재 시장에서의 좀 관심 받는 섹터를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근데 5월장 이후에 오스템, 임플란트나 LG생명 같은 제약주 중에서는 대형 종목들이죠.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이고 있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약주 한 종목쯤 담고 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서 좀 하단 지지를 받는 종목 중에 동합함택을 소개를 드렸고 어제 28,000원대 정도 고점을 좀 주면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다가 시장 꺾이면서 좀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인데요. 사실 관점은 여전히 목표가 한 24,000원대까지 좀 단계적인 상승을 가능성을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손절가로 지난주에 제시했던 19,000원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한 3% 정도의 손실을 확정을 짓고 현재 구간에서 한 17,500원대까지도 사실은 좀 열어놓는 게 이제 손절을 하는 거죠. 지금이 최하 가격이면 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한 17,500원대에서 어떤 지지를 확인하고 좀 대응을 할 종목으로 소개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조금 수정해 본다면 17,500원으로 설정을 해보고요. 이 부분 지지된다면 기존 목표하시는 가격 22,300원까지 그대로 보유하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추천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HLB라는 좀 다소 생소한 기업인데요. 예. HLB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코스닥 중소형주 중에서 좀 개별 종목도 움직임이 좋았죠. 그래서 시장 어제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한데 일단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 지수는 좀 조정을 받아도 그 안에서 개별적인 또 상승을 주는 종목들은 또 여전히 종목 장세 시장으로 여전히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정형화된 관점에서의 종목을 소개드리기보다는 좀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관점에서 종목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LB는요, 전기 장비나 자동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고요. 그다음에 구명정을 만드는 현대라이프 보드나 또 요걸 수리하는 HLB 네트워크스, 그다음에 해양 플랜트 사업을 하는 바다중공업 이렇게 4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전년도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좀 감소를 했고 올해도 실적 전망치가 크게 기대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을 소개드린 이유는 이 종목에 지분상 관계되어 있는 종속관계에 있는 지분상 종속관계에 있는 그런 종목들 때문에 그래요. 현재 HLB의 최대 주주는 최근에 1,000원대부터 4,800원대까지 급등을 줬던 하이셀이고요. 그리고 이 HLB는
라이프 프리버라는 줄기세포 개발사, 그리고 표적 항암제 개발사인 LSK 바이오 파트너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거든요. 자, 무슨 얘기를 제가 좀 복잡하게 드리냐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에 투자 심리는 살아있죠. 그리고 시장에 투자자들이 1,000원대부터 4,800원대까지 오른 뭐 하이셀을 매매하기는 좀 두렵고, 그리고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종목 중에 제가 오늘 뭐 손절 처리한 그런 종목도 그렇죠. 그 바이오 종목 중에 현재 시점에서 또 매수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 좀 지분법상의 이득이든 자회사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든 뭔가 억지로라도 재료를 만들어서 투자할 대상을 찾는 게 현재 시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점에 또 이런 관점에 이런 회사들의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좀 종종 보게 되고, 이 관점으로 좀 종목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그 현재 보시는 거는 일봉상의 모습이고, 좀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 보면 기술적인 모습은 지금 2,500원대에서 3,500원대까지 좀 상승을 줬다가 지금 보여주는 모습인데, 잠시만요. 지난주에 보여줬던 이 주봉의 양봉을 깨지 않고, 이 몸통을 깨지 않고 좀 버티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단순 비교하자면 한 요때 요 시점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는 오늘 조금 가격이 요 가격보다는 좀 종목을 좀 지켜보고 계시다가 한 3,150원대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걸로 할게요. 3,150원대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종목이니까 3,680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주봉상 지난주 양봉 후에 몸통을 깨지 않는 2,950원대를 손절가로, 좀 작은 종목이고 좀 변동성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도 손절가도 좀 러프하게 큰 폭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격은 제시하신 매수 가격보다 조금 올라와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3,150원 정도 조금 내려왔을 때 접근해 보시고, 목표 가격은 3,68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5% 공략주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구체적인 마감 전략 짜보고 포트폴리오 종목 얘기 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 중국, 유럽, 뭐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기 좋은 나라는 아무도 없는데 또 최근에 그렇다고 부양책을 내놓은 나라도 없었습니다. 유럽이 첫 탭을 끊어줄까요? 글쎄요, 그게 참 시장의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긴 사실이지만은 아직 어떠한 이제 예측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이제 시장 전체가 지금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6일에 있을 22 통화정책 회의와 그 다음 날에 그 EU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10일에 있을 미국 FOMC 회의가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하겠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관리자협회 그 8월 제조업 지수가 49.6, 지금 2009년 7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함으로써 그동안 이제 저번 달에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를 살짝 가졌다가 다시 Q3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도 PMI 제조업 지수가 47.6을 기록하면서 2009년 3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미국 연준과 유럽 ECB 그리고 중국의 인민은행 등의 그 강력한 경기 부양책 등장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실시할 그 ECB 통화정책 회의에서 일단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매입 계획이 발표될 예정에 있지만은 지금 독일, 특히 중앙은행 총재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고, 미국 역시도 지금 현재 신규 주문지수나 고용지수 모두 지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9월에 있을 FOMC 회의에서 Q3가 시행할지 여부가 가장 주목되는 시점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만약에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실망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압력은 굉장히 커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역시도 그 정권 이양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통화 정책 정도의 긴축 완화를 제외한다면 뭐 재정적 지원 같은 그런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듯 보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지수가 좀 더 조정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시장은 지금 그동안 정책의 기대감으로 꾸준히 랠리를 이어왔는데 앞으로 상승 여력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 모멘텀 같은 모멘텀이 작용을 하거나 정책 기대감이 좀 현실화되는 그런 이제 변수가 나타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각 국가 중앙은행 지금 정책 시행이 쉽지 않아 보이고 또 지금 수급 동향에서도 정책 이벤트를 확인하고 가자는 그 심리가 짙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 방향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좀 좋아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나마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 곳은 한 유럽 정도, 독일의 네. 100을 넘는다면은. 네. 시장의 또 하나의 화두는 중소형주와 대형주 누가 더 수익이 낫냐라는 부분인데 네. 동시만기 전까지는 그래도 트레이딩하게 중소형주가 낫다라는 의견과 최근에 못 갔기 때문에 또 대형주를 싸게 사자. 어느 쪽이세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두 종목 다 지금 아직 접근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소형주와 코스닥 종목은 앞으로 주요 이벤트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나면은 기관의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되기 힘들기 때문에 상대적인 강세 현상이 끝날 끝물에 있다고 보이고 있고 또 대형주 역시도 정책 이벤트 결과에 따라 그 방향이 확실하게 잡힐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아직까지는 좀 투자 들어가기엔 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발 빠르게 대응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차라리 현금 비중을 확대하셔서 조금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좀 시장 상황이 좀 발 빠르게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해서 수익 노리시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자면 뭐 경기 민감주보다는 이제 경기 방어주, 그것보다는 또 이제 경기에 좀 많이 그 개별주 성격으로 좀 시장 상황이 많이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오락 문화라든지 관광 업종이 좀 앞으로 유효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이 호텔신라라고 들었는데 네. 시간 관계상 뭐 사업 내용을 좀 제외하고 기술적 분석만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간단하게 가격 설명드리자면 네. 잠시만. 예. 지난 그 6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한 1개월 넘는 이제 그 조정세를 보이면서 바닥 다지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그 장기 이평선을 뚫어내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지금도 어느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다 할 기댈 업종이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런 이제 추세적인 상승세는 그렇게 쉽게 짧게 끝날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수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 움직임이 그다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오늘 금일 종가에 매수하시라고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은 지금 매수 가격을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52,000원 언저리 53,000원과 52,000원 사이에서 매수하셔서 이 종목 목표가 54,000원까지 잡으시고 손절가는 51,000원 49,000원 반드시 지키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호텔신라 매수 가격은 52,000원에서 53,000원 사이라고 하셨습니다. 손절 가격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이광호 팀장님의 기존 포트 한번 열어볼까요? 자, 종목이 한 3가지 정도 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LG화학도 있었던 것 같고 맞나요? 보죠. 예, 맞군요. 25%, 파라다이스가 20%였고 기아차가 15%. 기아차 조금 걱정됩니다. 자, 한번 수익률을 보죠. 오늘 낮 12시 기준에서 저희가 집계를 한 상황인데요. 자, 기아차는 전량 매도 사인을 72,000원 돈을 깨졌는데 LG화학도 요 정도에서 차익 실현을 30만 원도 지금 밑에롭죠. 파라다이스만이 목표가를 도달했고 요거는 이제 조금 손절가를 올리실 빠른 AS 부탁드릴게요. 네. 기아차 긴 시간 지켜봐왔지만 지금 움직임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략 매도하셔서 추가적 손해 없도록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LG화학 역시도 지금 현재 좀 더 이제 수익을 노릴 수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매도 처리하셔서 대형주 흐름을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지금 8% 넘는 수익 지금 기록 중인데 오늘 흐름이 좀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손절가 반드시 제가 상향 조정해드렸습니다. 14,500원 반드시 지키셔서 이 부분 그거에 맞게끔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 파라다이스 목표가는 15,000원이었는데 이미 넘어섰습니다. 네. 상향 조정하신다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 파라다이스요? 일단 16,000원까지만 한번 보시고 좀 더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6,000원, 17,000원 좋습니다. 완성본 끝으로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신규로 호텔신라를 얘기하셨고 LG화학은 빼겠다고 하셨거든요. 포트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도 이제는 그만 굿바이라고 하셨었는데요. 종목이 조금 압축될 것 같습니다.
자, 호텔신라와 파라다이스. 네, 이렇게만 딱 남았네요. 민감주들은 싹 빠지고 고개를 끄덕끄덕 만족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좀 보여드리죠. 자, 호텔신라 오늘 좀 출렁없기 때문에요. 52,000원, 53,000원. 오늘 종가 말고요. 그 사이에서 한번 사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49,000원입니다. 화면과 좀 다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목표가가요. 15,000원 넘어섰기 때문에 16,000원까지 본다고 하셨고 손절 가격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가격이 화면에 나오네요. 참고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오늘 시장 많이 빠집니다. 전 잠시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